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제 뉴스부터 저희 하나씩 좀 오늘 시장에서 소화해가는 거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삼성 SDI 필두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생겼다니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논의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거 없다라고 했지만 그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긍정적인 거죠.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최근 만들고 있는 이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승 채널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전지의 역할론을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도 논해보아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DI가 품은 이번의 재료가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가속도 채널을 만들게 될 것인가? 이 얘기도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민철 차장님께 여쭐게요. 전고체 하면서 삼성 SDI가 또 앞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모멘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재료 강도라고 보세요? 네. 하지만 그 전고체 네. 배터리보다는 그 ESS에 그쵸. 대한 그 기대감이 네. 좀 아무래도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일일이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삼성 SDI는 분명 대장이 맞습니다. 대장이 맞는 거고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나 LNF 그리고 포스코프첸 보면 주가가 다 같이 가진 않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 다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포커스는 이제 내년 수주나 실적에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가 LG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렇게 삼성 SDI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무엇보다 이 기술력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 견제나 관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쇄적으로 이러한 이 수주가 좀 계속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에너지 안보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재생 에너지와 이 SS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노스벨트가 이미 파산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세계 3대 이 태양광이나 풍력 그 신재생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동의 오일먼인데 이 네옴시트 프로젝트 같이 이 큼지막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이 SS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전력이나 제어 그리고 통신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곁들여서 이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턴키 형식으로 이 수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이 SS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을 얼마나 이 견제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의 이 주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삼성 SDI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때는 여전히 ESS가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유효한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회를 노리자 다만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에 있어서는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긍정 정리가 되고요. 계속 요즘 추세가 쉬어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쉬어감이 뭐 당일 조정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삼성 SDI도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올라타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 받고 계실 텐데요. 창수 소장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도 송민철 차장님 예.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보느냐라는 관점이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볼까요? 아니면 추세를 볼까요? 추세를 보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실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2차 전지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는 예. 그쪽이 더 컸죠. 상당히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펀드멘탈을 바라볼 때는 지금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없죠. ESS의 관점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민철 차장님과 의견이 똑같다라는 건데
지금 2차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LG 엔솔이 들어줬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1,000억에서 천억이 ESS의 수익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오늘도 대통령께서 전력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부분,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직접적인 납품은 아니다 하더라도 ESS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이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잘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2차전지가 오늘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하더라도 ESS가 움직일 때는 소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성이 움직이겠죠. 그 완성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SDI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추세적으로 추세가 아직 무너진 부분들은 아니죠. 물론 장중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를 훼손할 단계까지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SDI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하다 의견. 그렇다면 이 추세를 지금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 타이밍적으로는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 함께 공통되게 긍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SS의 중심은 여전히 강하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롭게 강한 쪽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리를 참 잘 잡았다가요. 뉴스 더해지니까 더 강합니다. 영국계로부터 2천억 원 투자 유치, 창사 이래 처음으로 또 투자금 유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또 현금성 할 수 있는 게 15% 정도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HLB 바이오스텝 상한가 현재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 풀리지 않고 있고요.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현재 플러스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가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여기서 HLB가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HLB에 유독 예쁜 마음을 줘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건지 싶네요.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참 어려운 종목이 이 그쵸. HLB인데요. 네, 일단 뭐 그 공시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 이제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그룹이 추진해온 이 신약 개발의 이 잠재력을 인정을 받았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한 2천억 조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간암이나 이제 단간암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와 이제 증권주가 좀 조정을 이루면서 반대로 이제 극보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종목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은 여전히 좀 살얼음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 대신 이 코스닥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HLB 아니면은 뭐 다른 더 좋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슈가 오늘 또 부각이 되는 HLB 쪽을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네, 마지막 문장에서 제 답을 드렸는데 HLB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은 비만. ADC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단이 HLB 대비해서는 더 큰 선택안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죠. 알테오젠이 오늘 또 신고가를 갔으니까요. 그 가운데 HLB도 힘을 내주고 있으나 여전히 손을 뻗기가 참 어려워진 현재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 차영 소장님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 이전에 HLB도 한번 얘기 나눴었던 바 있었는데요. 글쎄요, 뉴스가 하나 붙었기는 했는데 지금 반영을 이 정도면 잘 시켜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2천억의 이제 그거를 보면 예. 말씀하셨다시피 15%는 성공으로 들어오고요. 85%는 내년에 조건부로 들어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주가가 55,500, 그쵸? 그러니까 55,500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을 오늘 했다가 다시 주가가 밀려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 HLB의 관건은 리보세라닙의 임상 통과에 있다, FDA 승인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FDA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나머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FDA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그 돈 모두 안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15%는 들어오는 거니까 대략 한 300억 원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한 자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주가가 선반영된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것은 이제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결국 리버세라닙의 임상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아까 플러스 날 때부터 제가 지금도 이제 플러스지만 아까 20%대에서도 계속해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제약바이오를 따라가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 네. 똑같이 저한테도 질문 주실 것 같아서 같이 대답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조정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5% 빠지거든요. 하이스도 6%대 빠지고 맞아요. 있고 이건 하루 이틀 쉬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며칠 쉬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2, 3% 정도라면 뭐 하루 이틀 쉬겠다지만 5, 6%씩 빠지는 것은 이거는 내일 당장에서 돌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시장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휘날리를 날리는 것들이 제약바이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셔야 된다. 왜 조정이 길어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면 짧게 대답드리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상대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그 역회전이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식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쉬어가지 않고 가는 것은 탈이 난다. 이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반도체에 있는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 스테이하고 지금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일부 조정기간, 반도체 조정기간 동안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관점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만약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돼서 내일 하루 정도 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도 지금 조정받을 수 있죠. 휴젤이 지금 10% 넘게 급락세를 시현하고 예. 있고요. LCAB도 지금 보면 오히려 음봉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나머지들도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따라 올라와줘야죠.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알테오젠이 올라가지만 다른 것들 안 따라갑니다. 이런 것도 시장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제약바이오가 대안주가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와줘야죠. 전혀 따라 올라오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따라 올랐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보합권이,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보합권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의 미묘한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시장이 이거 아니면 저거 간다라는 생각은 이제 오늘로써 조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속도 조절 필요하면서 시장 구간 바라봐야 하는 때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좀 더 여러분 면밀하게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HLB는 관망하면서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는 하네요. 자, 이어서 비만 쪽 아까 전에 또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비만 학회 미국 시간 4일부터 7일까지 있고 D&D 파마텍이 30만 원을 또 앞질렀고 올릭스가 지금 올타임 하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벤티지 랩도 베링거 인겔하임 이슈가 또 껴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를 돌파시키는 흐름을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6만 원권 나와줘야 되고 5월 9일에 만들었었던 6만 1,000원 구간 돌파를 할 것인가. 지금 보유하신 분들 또 들어가실 분들은 이 부분 한번 보고 계실 겁니다. 차장님 지금 비만주 내에서 우선순위화를 시켜서 한 종목에 대한 비중으로 크게 가져갈지 아니면 비만은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ETF처럼 포트 구성을 해도 되는 건지 싶네요. 네,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예. 뭐 ETF 형식으로 한 4-5 종목 이상은 갖고 갈 수밖에 없고 아마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야 이제 판가름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인 게 이 비만과 관련주면서도 ADC 플랫폼과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지만은 괜찮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비만 관련해서는 약효의 지속 시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이제 해외에 있는 약보다는 좀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ADC 관련해서도 신약 쪽보다는 이 SC 제형 파트너로서 이 피하 주사, 이 항암제 이 독성이 이 강한 약물 방출 속도나 뭐 위치 그리고 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혈중에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ADC 바이오 의약품을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쪽 조정이 있으면은 그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심하면은 제약바이오 수급까지 안 온다고 하면은 일부 쉬어가는 장애도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소장님 의견에는 동감하는 바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제약바이오가 맞고
그 가운데 신고가 잔치가 나오고 있는 비만 쪽을 계속해서 유의 있게 봐야 하는 건 맞겠네요. 그 가운데 인벤티지 랩 또한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지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컬러감을 잘 조율해야 한다로 인벤티지 랩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글쎄요, 이제 계속해서 요즘에는 전고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거 돌파하겠네? 사도 되겠다. 이런 심리를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를 봐야 하는 건가 싶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던 분들이 다 수익이 났죠. 예. 근데 오늘,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차장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데일리로 보시는 분들은 데일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분들이 또 내일 나오시고 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장이 한 30분 남았습니다. 근데 2차 전지라든지 네카오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다 없애버리고 더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5% 넘기 시작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장이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인비티지 랩 같은 경우 오늘 장중 변동성이 무려 21%에 달합니다. 이런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상태에서 위에 꼬리를 달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판에 시장 30분 남겨놓고 밑꼬리를 없애버리면서 밀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이런 조정이 올 것을 좀 대비하자. 하지만 조정 이후에 그럼 뭐가 갈 것이냐? 네. 역시 역시 반도체가 갈 거고요. 조정 이후에 비만 치료제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이번 주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일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되겠죠.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삼성전자 이격도 벌어진 거 보세요. 하이닉스 이격도 벌어진 거 보세요. 이격도 축소해야죠. 그런 거니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건강한 조정일 때는 서두르시면 오히려 당합니다. 똑같이 저점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사신 분하고 오늘 만약에 사신 분들,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3% 밀렸으니까 좋다, 사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벌써 마음고생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나중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 중에는 맞다. 하지만 오늘 의견은 관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이제 6자를 넘어가면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식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도주라면 팔으시면 안 되고요. 네. 비주도주라면 오히려 이때 팔아서 네.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주도주라고 한다면 반도체, 조방, 원전이고요. 그렇지 그 외의 것들이다라면 오히려 팔아서 한 템포 쉬었다가 주도주가 식었을 때 포트폴리오 재편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여태껏 물렸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파느냐? 지금은 한번 고민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 가도 하락 종목의 수가 많았었던 시장으로서 올랐었던 지수였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에 있어서 아마 판정이 나셨을 거예요. 지금이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는 교통정리 필요하다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살짝은 보수적인 스탠스도 필요하다 의견 받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기류가 흐르는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저평가라고 하는 증권가 시선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GSPNL이고요. 저점 매수 기회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차례 중국 그 무비자 입국 이야기 나왔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으로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 수반하면서 오르죠. 이게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지금 저평가다라는 키움증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빠질 때, 반도체 쪽에서 빠질 때 오히려 이런 저평가를 하는 쪽이 안정감을 불러일으켜서 단기적으로 모이는 건지 여기서 사실 앞에 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개장하면서 여전히 제가 가장 머리가 이제 복잡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성격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소외가 받았던 이제 종목들이 이 중소형 가치주들이 올해 내내 거의 오르지 못하고 이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개편이 되면서 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GS P&L 같은 이 중소형 가치주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유통 물류 회사였는데 이 하얏트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이 호텔 운영으로 인해서 이 성격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너지를 좀 낼 수가 있는데 뭐 GS 편의점이나 아니면 GS F&B 같은 이 자사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그 숫자가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면세점 대신 지금 이제 숙박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호텔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객실의 이 가동률이 거의 한 80%,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빈집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객단가가 20에서 25% 상승으로 이 호텔 매출 두 자릿수를 성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매출 2천억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 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예, 충분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 자꾸 튀어 오를 때 눈길을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시장 색채랑 연결해서 살펴봐야 할 종목일 것 같았는데 일부 긍정의 비중으로 담아봐도 괜찮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걱정되는 건 이거죠. 한번 산을 만들었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뷰와 함께 튀는 건데 거래가 적지는 않거든요, 소장님. 자, 오늘 거래가 어제 거래량의 260% 거래됐습니다. 많이 거래됐죠? 예. 오늘 11% 올랐습니다. 그러면 만약 시장이 지금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했잖아요. 흔들린다는 얘기했으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강하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예.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GS P&L을 보기 전에 제가 뭘 봤냐면 삼양식품을 봤어요. 그리고 오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 갈수록 더 지금 30분 단계는 더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내수주들, 식품주들, 소비주들이 대안주로 나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대안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를 생각하시는데 밑에서 양봉들이 탁착착 나와요. 가장 강한 게 삼양식품은 목요일날 양봉입니다. 삼양식품 목요일날 양봉 나온 이후에 지금 완전 교과서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오리온 양봉 하나 딱 박았죠. 그 다음에 GS P&L 오늘 양봉 하나 딱 박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는 GS P&L 오늘 작가님 뽑아낸 거 보고 어느 분이 뽑아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뽑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삼양식품을 오늘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럴 정도로 지금 식품 내수주들, 그러니까 이제 소비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네요. 이것들이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트레이딩 수익 관점의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물론 이제 대세 여기서부터 상승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 요거는 조금 이제 논의를 치자고요.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쉬어줄 동안에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쪽들의 매매 다시 말씀드리면 GS P&L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상 똑같은 게 GS P&L 이것이 GS P&L이 뭘 닮아가느냐 삼양식품 차트를 닮아가고 오리온 차트가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내수 쪽. 대피처로서 충분히 이번 주 활용하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오늘 이후에 종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추가 움직임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긍정적으로 의견 받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 정리를 하고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대한전선. 일단 정부 쪽 정책 방향도 드라이브 계속 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왔던 수급이 대한전선 그간 못 갔지 하면서 이제 다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전선주, 전력주가 이렇게까지 가는데 예전에 우리 전력주 갔을 때 전선주 같이 갔었던 구간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외됐다가 전선주가 다시 최근 들어서 물을 만났습니다. 차장님 궁금해요. 최근에 진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거든요. 아마 이유는 다 아실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적정하다, 그 밸류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서 가장 강한 게 이제 전선 변압기 쪽, 전력 관련주였는데 다른 쪽은 그래도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쪽은 조정이 없었던 거는 실적이 지금 바로바로 찍힌다는 게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업종들은 물론 이제 향후에 내년에 이제 찍힐 예정이다라고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바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작년 수출 비중이 이미 70%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 역시 3조 4천억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과거에 이제 조선이 갔던 것처럼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미국에 수출된 이 국내 초고압 케이블
전체 물량에서 85%를 좀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이쪽이 좀 기술력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 과점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이고 그리고 각 나라의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나 이 수입 규제로 뭐 유럽이나 신흥국 수출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8,400억 정도 그렇게 억불 그렇게 수출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선 변압기마저 흔들린다고 하면은 정말 네. 조정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여기는 정말 국건이 가는 이유가 명확한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반영시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붙을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더 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머니 무브 이야기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들으셨고 저 요즘에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주식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시장의 특징은 조정 거의 없이 잘 간다라는 겁니다. 대한전선의 특징 또한 뭐 내용도 좋긴 하지만 여러모로 쭉 가요. 다 양봉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더 우리가 세세하게 논할 수 있어요, 소장님? 지금 오늘 갭으로 떴고요. 네. 오늘 갭으로 떴고요. 이교도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봉 십자 전환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관망 의견을 드렸는데 실제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요? 네, 예. 단기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전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 호흡이 가팔랐다라는 거죠. 최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추천했습니다. 전력기기 추천할 때 전력기기 못 따라가면 대한주로서 대한전선 추천 많이 드렸어요. 예. 기억나시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선주 중에서 탑픽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 왔었던 거죠.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출연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추천했을 거예요. 산일전기도 추천하고 대한전선,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다 추천하셨을 거예요. 저도 다 돌아가면서 추천 다 했던 건데 일단 지금 뭐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14%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7%인데 물론 장이 밀리죠. 장이 밀리는 것도 같은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끌어올리지 못할까요? 거래가 많으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잘 끌어올리는 것도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잘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일단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 벌어진 이격을 가격 조정으로 좁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한 3천 원까지 조정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을 시키는 구간 또한 우리는 대비를 하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일부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하자. 많이 올라온 쪽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펼쳐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 안 보다가 봐야 돼? 쉽게 하는 쪽 있습니다. S51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갑자기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타야 돼 싶거든요. 판단 어떻게 주실까요, 차장님? 네, 오늘 너무 좀 불안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네, 그 안에도 틈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형주한테 좀 틈은 있다. 그래서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먼저 이제 자동차 쪽이랑 화학 쪽을 좀 언급을 드릴 네. 건데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선처럼 이 본업에다가 플러스 이제 로봇 쪽 그 가치가 부각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제 관심이 없는데 구조조정이 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과 정유의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 작년, 재작년부터 추가 투자 대신 이렇게 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비용 절감과 시너지를 좀 일으킬 수가 있고 SO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투자해서 이 사업 구조를 이 석유에서 화학 중심으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고부가치 이제 화학 제품 생산이 좀 가능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이제 대주주가 아람코기 때문에 원유 공급망에 있어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보다는 좀 원가 공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학 업종에서 S-오일이 맞거든요. S-오일이 맞긴 하지만 좀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대안으로 뭐 SK케미칼이나 화학 업종은 그래도 예,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화학도 괜찮고 S-오일도 그럼 괜찮다라는 평가시네요. 네, 최근에 이제 리포트 톤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어느 정도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진 톤과 함께
주가도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51은 긍정의 의견, 현재 구간 괜찮다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궁금해요. 이쪽은 어떤 평가세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네. 이 실적 베이스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OE 주가는 꾸준히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오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윗꼬리를 좀 세게 좀 달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물론 어제 외근들이 좀 팔았고 오늘 외근들이 좀 사는 걸로 이제 가수급이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지나고 좀 봐야 되겠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을 좀 눈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더군다나 SOE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안 올랐다라면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부터 반영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선반영 안 했을까요? 당연히 선반영했죠. 우리가 그동안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실적 좋아질 겁니다. 해서 주가가 끌어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 핵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도 핵심 종목들이 다 쉬죠. 굉장히 좀 빠르게 쉬고 있는데 다시 시장이 돌아선다라면 비주도주가 올라갈까요? 주도주가 올라갈까요? 역시 주도주가 가겠죠.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 SOE 같은 경우도 오늘 정도라면 그동안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비중에 있어서 좀 고민하게 하는 장일 수 있다 의견 열어놓고요. 받겠습니다. 오늘 긍정 의견 주셨던 부분이 그렇다면 2차 전재단과 내수 쪽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좁혀지네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